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6학년 1학기 연극단원을 공부해 볼 유지훈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연극단원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 경험을 극본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친구들과 각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들 중에서 극본으로 쓰고 싶은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어 다른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아보는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을 구조화해서 사절지에 붙임쪽지로 붙여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사절지 다 가지고 있죠? 이번 시간에도 활용할 거니까 한번 꺼내 놓으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극본을 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도 역시나 친구들과 재미있는 연극놀이 한 가지를 해볼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놀이예요. 먼저 선생님이 말하는 특징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각자 상상해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배고픈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걷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음식을 찾아서 헤매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혹은 표정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터덜터덜 걸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놀이를 하는 중간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관찰해 보세요. 내가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다른 친구들의 표정과 행동을 살펴보면 색다른 표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놀이 예시 영상을 보고 나는 누구인가를 해봅시다. 짜증이 난 사람을 표현해 봅시다. 이번에는 행복한 사람을 표현해 봅시다. 또 이번에는 놀란 사람을 표현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나요? 네, 같은 단어를 듣고도 친구들이 다른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같은 단어라고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번에는 나는 누구인가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진행해 볼 거예요. 우선 붙임 쪽지 같은 붙일 수 있는 종이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순서를 알려줄게요. 첫째, 여러분이 되고 싶은 직업을 붙임 쪽지에 적습니다. 둘째, 붙임 쪽지를 다른 친구의 등에 붙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한 명의 친구에게 한 장만 붙여줄 거예요. 이미 친구 등에 다른 쪽지가 붙여져 있으면 또 붙이면 안 돼요. 셋째, 붙임 쪽지를 다 붙이고 나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친구의 등 뒤에 써 있는 직업에 어울리는 말을 걸거나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써 있는 직업을 그대로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내 등 뒤에 어떤 직업이 써 있을지 추측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등 뒤에 경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선생님에게 저기 도둑 잡아 주세요! 이렇게 말을 건넨다면 선생님은 등 뒤에 무슨 직업이 써 있는지 눈치챌 수 있겠죠. 만약 놀이 중에 내 등 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면 내가 그 인물이 된 것처럼 반응해 주세요. 놀이 예시 영상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봅시다. 돌아다니면서 친구의 등 뒤에 붙은 직업에 알맞은 질문을 해주세요. 와,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세요. 요즘 만화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다음 편은 언제 올라와요? 다음 주는 쉬는 날이라 안 올라옵니다. 아쉽다. 또 누가 또 거리에 쓰레기를 버렸지?
나는 누구인가 놀이를 하면서 내 등에 써 있는 직업을 알아맞힌 친구가 있나요? 있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다른 친구들이 건네는 말과 자신을 대하는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었다고요? 맞아요. 어떤 인물에게는 그 인물과 어울리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연극에서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죠. 따라서 연극 속 인물들에게는 인물에게 어울리는 말과 행동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특징을 잘 살려서 지난 시간에 정한 이야기에 극본을 써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상 경험을 극본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극본을 쓸 때 생각할 점을 떠올리고 일상 경험을 극본으로 쓴 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며 극본을 고쳐서 써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극본을 써볼 건데 극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선생님과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극본에 대해 자세히 배웠었는데 다들 기억하나요? 우선 극본에는 곳, 나오는 사람, 무대의 시작과 바뀜 등을 표현한 글, 해설이 들어갑니다. 또 인물이 연극에서 실제로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대사가 들어가고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이 괄호 안에 쓴 지문도 필요합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친구들과 극본을 함께 쓰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이 차례대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극본을 쓰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이야기 공유하기. 지난 시간에 모든 친구들끼리 정한 이야기의 대략적인 줄거리, 다들 기억하나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극본을 쓰기 어렵겠죠. 지난 시간에 정한 이야기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 모든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정한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지금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남동생과 누나는 자주 같이 놀고 있었다. 남동생이 누나에게 놀자고 했는데 누나가 숙제를 해야 해서 바쁘다고 이따가 놀자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동생이 짜증내며 나가다가 탁자 위에 화분을 실수로 넘어뜨렸다. 그때 밖에서 엄마가 들어오셨고 화분을 누가 깨뜨렸는지 물어보셨는데 동생과 누나 모두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누나와 동생은 같이 혼났고 동생은 끝까지 발뺌했다.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한테 가서 누나가 하소연을 하였다. 아빠가 누나니깐 참으라고 하였고 누나는 억울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처럼 이렇게 모든 친구들과 지난 시간에 정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정한 오늘 극본으로 쓸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 것 같나요?
그럼 이어서 극본을 쓰기 위한 두 번째 단계, 인물의 대사 적어보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 4가지를 뽑아보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 사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말할 것 같은 대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사건별로 그리고 인물별로 떠오르는 대사를 많이 적어서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붙임 쪽지를 붙인 큰 사절지에 이어서 붙여볼 거예요. 다음과 같이 말이에요. 예시로 보여주는 이야기에서 동생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나 같이 놀자. 누나 뭐해? 아 진짜 나랑 놀자니까. 누나가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누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하고 나가. 너 어떡할 거야? 너 왜 거짓말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엄마는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 누가 그랬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빠는 누나니깐 참아야지. 누나가 동생을 잘 돌봐야지. 와 같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정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사를 붙임 쪽지에 적어서 한번 이어 붙여보도록 합시다. 사건별로 인물들이 말할 것 같은 대사를 적어보았나요? 그럼 다음으로 극본을 쓰기 위한 3번째 단계, 장면별로 극본 쓰기. 모든 별로 이야기를 크게 4가지 사건으로 나누었죠. 하나의 사건이 1개의 장면이 됩니다. 각자 한 장면씩 맡아서 극본을 써볼 거예요. 혼자 쓰기 어렵거나 극본을 쓰다가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모든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며 서로 같이 협력해 보면서 써보도록 해요. 극본에는 지문, 대사, 해설이 있어요. 다들 알고 있죠? 대사만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예시 극본을 보여줄 테니 예시 극본을 살펴보고 모든 원들끼리 극본을 나눠서 써보도록 합시다.
예시극본을 잘 보았나요? 그럼 이제 모둠에서 장면을 하나씩 맡아 각자 극본을 써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에 붙임딱지 2를 활용하거나 연습장에 적어봅시다. 모두들 본인이 맡은 장면의 극본을 써보았나요? 자, 그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극본을 쓰기 위한 네 번째 단계. 역할을 맡아서 같이 읽기. 극본을 다 쓰고 난 후에는 극본을 하나로 모으고 각자 역할을 맡아 이야기가 잘 이어지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모든 친구들과 함께 극본을 잘 읽어보았나요? 그런데 4명의 사람이 장면을 나누어 쓴 극본을 읽어보니 자연스럽게 이어지나요? 아무래도 각자가 쓴 장면을 합치다 보니 장면마다 연결이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지문이나 대사가 조금 자세해지면 더 좋을 것 같은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방금 나눠서 쓴 극본을 고쳐서도 써볼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장면이 바뀔 때마다 어색해지지 않게 해설을 넣습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장면 혹은 장소가 바뀌는데 해설이 없이 바로 대사로만 이어지면 어색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어색한 대사가 있으면 대사를 바꾸거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더 추가해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물의 감정이나 마음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지문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지문 없이 대사만 있는 경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어떤 감정과 마음으로 그 대사를 읽어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우선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예시 극본 철없는 내 동생이 어떻게 고쳐서 써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극본을 고쳐서 써보도록 합시다. 수정된 예시 극본을 잘 보았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모든 친구들과 극본을 고쳐서 써보도록 합시다.
모두 모드먼들과 극본을 고쳐서 써보았나요? 친구들과 힘을 합쳐 극본을 고쳐서 써보니 장면들이 아까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 오늘 만든 극본을 다음 시간에 낭독을 할 거니까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극본을 사진으로 찍거나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서로에게 파일로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별로 정한 이야기를 극본의 특징을 살려서 써보았는데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써보았습니다. 이야기를 공유하고 인물의 대사를 적어보았고 장면별로 나누어 극본을 쓴 후에 역할을 맡아서 같이 극본을 읽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읽어본 후에는 극본을 고쳐 쓰는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만든 극본을 반 친구들 앞에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이 극본을 낭독하는 것이니까 재미있겠죠. 벌써 다음 시간이 6학년 1학기 연극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